수리조합이 아니라 수해조합, 배수불능과 침수의 구조화. 그러나 수리조합 제도와 제방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치수와 관계로 농민 보호와 증산을 도모한다고 했으나 배수 계획이 부실해 오히려 일부 지역의 침수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당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1926년 조선일보는 양천 수리조합의 치수 사업이 미흡해 저지대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하며 수리조합이 아니라 수해조합이라고 신랄하게 평가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보도는 조합이 사방에 둑을 쌓고도 배수구가 부족해 마곡, 방화, 송정, 내외발산 같은 저지대에서 물이 빠질 길이 막혔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제방을 사방에 둘러싸기만 하고 배수로가 부족했던 탓에 비만 오면 마곡, 방화, 송정, 내발산, 외발산 등 저지대 논 수백 정보가 물에 잠겨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온 물은 둑으로 막혀 나가지 못하고 자연 배수가 가로막혀 장기간 고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당시 수리조합 지역 주민 대부분이 배수시설 불완전과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지적하며 양천 수리조합도 예외가 아니어서 배수시설 미비로 인해 일대가 늘 침수 고통을 당하는 상태였다고 전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논 수백 정보가 장기간 잠기고 농작물이 전멸하는 상황에서 배수로 확장은 일부 대지주가 소유한 고지대 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저지대 소작농의 논은 형식적으로만 처리되거나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침수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소작농에게 집중되었고 강서 일대 침수 피해 부담은 가장 약자인 소작농에게 전가되는 구조였습니다. 운영 주체의 문제, 총독부 임명, 일본인 기획, 조선인, 형식 대표. 수리조합 운영 주체도 철저히 식민 권력 위주였습니다. 양천 수리조합의 초기 설립을 주도한 것은 일본인 토목청부업자 스다 부니치로 등 일본 측 인사들이었고 조합장도 조합원 자치가 아니라 총독부 임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23년 3월 15일 조선 총독부는 최병규를 양천 수리조합장으로 임명했으며 그의 임기는 1923년 3월 15일부터 1927년 3월 14일까지였습니다. 조합장이 조합원의 선출이 아니라 총독부의 발령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양천 수리조합이 농민협동조합이 아니라 총독부 직할의 준행 정기관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병규는 김포군 양서면장으로 1919년부터 1941년까지 재임한 인물로 확인됩니다. 그는 한강 하류의 수리, 제방, 배수 체계를 통제하는 수리조합장인 동시에 김포 서부를 행정적으로 지배한 장기 재임 연장이었습니다. 1925년 대홍수로 지역이 붕괴한 직후 제방, 배수, 조합비, 노역의 집행 라인을 이러한 총독부 임명 권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도 명목상 조선인 대지주가 조합 대표로 세워졌지만 실제 기술과 재정 결정은 일본인 기술자, 청부업자와 총독부가 쥐고 있었습니다. 1929년 자료에 따르면 양천 수리조합의 경영진은 일본인 아라이 하스타로 등이 관여하고 조선인 이대영 등은 형식적 대표에 그치는 전형적 식민 통치 구조였다고 합니다. 반발이 커지자 김포의 대지주 김용현이 위원장으로 세워졌으나 이는 지역 반발을 완충하기 위한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제방의 위치, 예산과 보조금, 채무, 공사 발주는 총독부와 일본인 기술자, 일본인 청부업자들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은행 회사조합 묘록으로 확인되는 식민지 경제조직으로서의 수리조합. 1929년 동학영재15사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은행, 회사, 조합 등 경제단체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중요 자료집 조선은행 회사조합묘록 1929년 판에는 양천수리조합의 대표로 이대영과 일본인 아라이 하스타로가 교차 기재되고 이사로 신기덕과 오타니 겐스케가 교차 기재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실질적 통제권은 일본인에게 두고 조선인을 대외적 대표로 세우는 식민지 기업 운영의 전형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같은 시기 이대영은 현장에서 양천수리조합을 대표해 총독부와 주민 사이에서 항의와 탄원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고 1932년 가양, 염창, 마곡, 송정, 내외발산 등 6개 마을 주민 수백 호가
제방 붕괴 위험과 공사 지연에 항의해 모였을 때도 총독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양동 수리조합에서는 일본인 오타니 겐스케가 평의원 대표로서 1931년 총독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 증액과 조합차의 저리 전환, 제방과 수리시설의 국가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수리조합의 재정과 사업이 조선 농민의 판단이 아니라 일본인 운영자와 총독부의 재정 토목 정책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선은행 회사조합 요록에 등재된 양천수리조합은 은행과 주식회사와 함께 수록된 경제조직이며 설립일은 1923년 3월 1일, 본점은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가양리, 업종은 수리조합으로 기록됩니다. 이는 양천수리조합이 농민자치조직이 아니라 총독부와 금융자본의 관리 아래 놓인 식민지 경제체계의 일부였음을 의미합니다. 노동, 동원, 착취, 수재민이 자기 삶터를 가두는 제방을 쌓다. 수리조합의 실무를 떠받친 노동자들 역시 식민지 구조 속에서 착취되었습니다. 1926년 3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1925년 홍수 직후 제방복구공사에 수재민들이 동원되었으나 하루 품삯이 30전에서 40전에 불과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생계를 잇기 어려운 지경이었고 굶주린 이재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삶터를 가두는 제방을 직접 쌓으며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을 겪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 사이 일본인 청부업자들은 공사와 노동을 통해 이익을 축적했습니다. 수리 권력의 확장, 신사 허가 문서가 보여주는 통치 장치의 결합, 수리, 행정 권력이 주민 동원과 규율 체계로 확장되는 국면에서 1939년 총독부 문서에는 신명신사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최병규 설립 허가가 기록되어 양서면에서 신사 설립이 최병규 명의로 허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시기 김포군 강면에서도 신사 설립 허가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양동면의 이대영 등 수리조합 계열 인물들이 창건자로 등장합니다. 이는 김포에서의 신사 건립이 단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행정 권력, 토지 권력, 수리 권력이 결합된 통치 장치였음을 뜻합니다. 최병규는 면장과 수리조합장이라는 지위를 통해 행정과 농지를 장악한 상태에서 신사 설립을 통해 신도 정책까지 연결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